여기 이 두 문장 중에 틀린 문장이 있나요? 두 문장이 다 맞아 보이나요? 원리를 모르고 언어 논리를 모르면 이렇게 헷갈립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be2 용법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올 때 해석은 1번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비동사 뒤에서는 대부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이 안 되면 바로 be to 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be to 용법에는 5가지가 있는데 1번부터 보면 1번은 예정입니다. 해석은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예정의 뜻은 앞에 시제 파트에서도 배웠는데 미래를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해석해 보면 우리는 결혼할 예정이다. 곧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문장을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장 많이 해석하는 방식이 뭐뭐 하는 것이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먼저 넣어서 해석을 해보고 말이 안 되면 바로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의무입니다. 해석은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너는 돌아와야 한다. 9시까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장을 딱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해석되는 뭐뭐 하는 것이다를 넣어보고 그 다음 많이 해석되는 뭐뭐 할 예정이다를 넣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주어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의도, 조건 미래입니다. if 절에서 be2가 쓰이면 해석을 뭐뭐 하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문에서 보면 네가 대학에 가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4번은 가능인데 이 가능은 보통 부정어와 같이 쓰이고 수동태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뭐 될 수 있다 또는 그냥 능동 형태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카메라는 찾아질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즉 카메라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는 카메라죠. 그러면 여기 to에 있는 be found의 주어는 뭡니까? 당연히 카메라죠. 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to 부정사의 주어가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막을 확인하세요. 5번은 운명입니다. 이 운명은 보통 과거 시점에서 본 미래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할 것이었다 또는 뭐뭐 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무슨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우드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그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었다. 그의 나라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5번은 독립부정사인데 이건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쓰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수거가 많습니다. 그러면 뜻을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To be frank with you. 솔직히 말하면 이런 뜻이고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고 strange to say 이상한 말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4번 so to speak는 as it were로 바꿔 쓸 수 있고 뜻은 소위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5번은 to make matters worse는 설상, 가상으로 이런 뜻입니다. to be sure는 확실히 의 뜻이고 to begin with는 우선 이런 뜻입니다. 8번 to say nothing of는 let alone not to mention not to speak of와 같은 뜻이고 뜻은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6번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앞에 시제 강의에서도 모든 동사는 그 동사의 행위의 주체인 주어가 표현되어야 하고 또 그 동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시간이 표시되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본동사의 주어를 주어라고 부르고 to 부정사의 주어를 또 주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건데 간단히 보면 해석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있는 이가를 붙여서 주어로 해석합니다. 바로 여기서 영상 처음 해본 이 문장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리가 밝혀집니다. 그런데 원리를 알면 쓰는 방식도 단순합니다. 기본 원리는 문장에 필요한 문장 성분 중에 to 부정사의 주체가 있으면 별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면 쓰지 않습니다. 예문에서 보면 문장의 주어가 I이고 집에 가는 사람도 I이니까 별도로 또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목적어와 일치하면 역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문에서 보면 like는 목적어가 꼭 필요하고 이 to 부정사의 주체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3번에서 보면 문장에 꼭 필요한 문장 성분 중에서 to 부정사의 주체가 없으면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전부인 영어에서 그냥 쓰면 혼동이 생기니까 for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for 목적격 이렇게 씁니다. 예문에서 보면 it is important 하고 to do your best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충분하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누가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주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for 목적격으로 써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면 그것은 중요하다. 즉,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합니다. 다음으로 참고에 나와 있는 형용사들을 보면 쉬운, 어려운, 힘든, 유쾌한, 당연한, 편리한, 가능한, 필요한 이런 형용사들은 사람을 주어로 사람 주어를 쓸 수 없는 형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들은 의미상의 주어로 for를 씁니다. 여기서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없다는 것은 말의 논리로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누가 사람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에 of 목적격인데 참고해보면 of를 의미상의 주어로 취하는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용사들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법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사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원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형용사들이 사람의 성질이니까 행위의 주체가 처음부터
문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It's kind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친절할 수가 없으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친절한지 문장에 표현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형용사를 보충해줘서 누가 또는 뭐가 그렇다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of를 써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뒤에 to help me 이런 to 부정사가 쓰이더라도 별도의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of you는 뒤에 있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쓴 게 아니고 이 kind라는 형용사의 주체, 즉 kind의 보어로 사용한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처음에 본 이 두 문장은 둘 다 틀린 걸 알 수 있습니다. kind는 사람이 없어서 틀렸고 hard는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없는데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틀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be2 용법과 의미상의 주어가 같이 사용된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For any leader to maintain trust, transparency is to be consistently demonstrated. 먼저 문장을 순서대로 해석해보면 모든 리더가 유지하기 위해서 신뢰를, 투명성이 끊임없이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for를 볼 때 모든 리더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to를 보는 순간 빨리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어로 바꿔서 모든 리더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는 앞에서 배운 대로 해석의 우선순위상 뭐뭐 하는 것이다가 떠오르고 그 다음 뭐뭐 할 예정이다가 떠오르겠지만 순서대로 해석하다 보면 문맥의 흐름상 세 번째 자주 쓰이는 의무인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to 부정사의 연결을 공부해 보겠습니다.